제44회 손해사정사 시험 보험업법 기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번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바꿔야 되죠. 자, 2번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외국보험회사와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정답은 4번 가나다라 모두 맞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1호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 2호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호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호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3번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 나. 상해보험, 다. 질병보험, 라. 퇴직보험, 마. 간병보험, 바. 보증보험이 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 시에는 제출해야 하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 포함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4. 보험약관 정답은 1번 보험업법 제5조에 보면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 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 보험업의 예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업에 관한 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6번. 보험업의 허가 시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 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명보험 200억 원, 2.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200억 원, 3. 화재보험 100억 원, 4. 책임보험 50억 원. 정답은 4번. 책임보험도 100억 원입니다. 다음 7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겸용이 허용되는 보험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가.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다. 해상보험. 라. 자동차보험. 정답은 4번.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봅시다. 겸용 가능 보험 종목이 나오는데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용할 수 있는 보험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여기에 나오는 게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항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5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이 나옵니다.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은 된다는 거죠. 자, 8번.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 신고 후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라 은행업에 따른 은행업. 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정답은 2번 가나다마. 보험업법 제11조 1호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보면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업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1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그리고 2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 이체 업무.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결제중개 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 이체 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 이체 업무에 따른 자금 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 중개 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제외한다. 5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 9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나.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정답은 4번이죠.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보험업법 제11조 2 제3항에 나옵니다. 세 가지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해당이 되고요. 자, 10번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몇 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뭐뭐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땡땡 총회를 가름하는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뭐뭐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은 바로 3번. 그래서 각각 살펴보면 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 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봐야 되죠. 2주 이내에. 그 다음 나.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11번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4.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서 설립한다. 정답은 3번이죠.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자, 12번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몇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 상호회사의 설립 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몇 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정답은 바로 2번. 그래서 고쳐서 읽어보면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이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 상호회사의 설립 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13번. 상호회사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가름할 기간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에서 각각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4번이 틀립니다. 맞게 고치면 3번은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번.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14번.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중개사 2. 보험회사의 사회이사 3. 보험회사의 직원 4. 보험설계사. 정답은 2번. 보험회사의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모집을 할 수 없죠. 자, 15번. 보험설계사의 모집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소속 이외의 한 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 제3보험업을 겸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라.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정답은 나하고 라입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에 보면 보험설계사의 모집 제한의 예외사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호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호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재산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17번 갑시다. 16번. 16번.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제한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보험회사를 퇴직한 직원. 3.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4.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정답은 2번이죠.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보면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제한되는 자가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보험 설계사의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나옵니다. 2호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사로 등록된 자. 3호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4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호 그 밖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에는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라고 나옵니다. 자, 17번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된다. 2. 등록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3.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3억 원 이상이지만 금융기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된다. 4.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재산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맞게 고치면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거죠. 자, 18번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는 사망보험 계약의 모집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4.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맞게 고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럼 1번은 보험회사는 사망보험 계약 관련돼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재산보험 상품계약, 실손 의료보험계약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 기타 손해보험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망보험계약은 해당하지 않겠죠.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계약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 보험회사는 보험 안내 자료에는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19번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모집 등에 있어서 모집 종사자 등의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집 종사자 등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집 종사자 등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더라도 그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모집 종사자 등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집 종사자 등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죠. 모집 종사자 등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맞게 바꾸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모집 종사자 등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모집 종사자 등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총액이 40만원인 경우 3만원.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정답은 2개 2번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옵니다. 1. 금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요거는 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은 주면 안 되고요. 3호.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안 됩니다. 4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도 안 되고요. 5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안 되고 6호.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호.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행사의 포기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차는